피고인은 헌법과 법률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은 국무회의의 서무이자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청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범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임무가 소방청장에 대한 전화 한 통뿐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임무 수행이 전화 한 통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원심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등이 의도한 언론사 단전 단수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절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것과 같이 재판부는 계엄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윤석열 등이 예상과 달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저항하였고 상당수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한동수 총리에 대해서 1심에서 23년, 조주호 청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도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과경하며 최종 구형은 장우성 특검보께서 하시겠습니다. 장우성 특검보가 피고인에 대한 최종 구형 낭독하겠습니다.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증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아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국가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미완성이란 이유, 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 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재상형의 처벌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자명한 사실로 강화된 양형 기준,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에 더하여 법관으로 15년을 재직한 법조인으로서 12상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하여 중요 임무 종사로 나아간 점, 위헌적인 포령에 따라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므로 계엄의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하여 위헌적 계엄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한 점,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김용현의 행태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말과 변명을 일관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특별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추신 거죠? 잠깐만요. 지금 이제 말씀처럼 검찰에서 그 증거조사 관련된 증거 설명이랑 최종 의견 함께 말씀하셨는데, 최종 의견은 저희가 참작하면 되고, 증거조사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항소심을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163부터 오늘 나온 것까지 쭉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판결문이나 조서 이런 거여서 그 부분은 특별히 의견 없으실 거고, 혹시 필요하면 의견 말씀하실 거 있나요? 검찰이 대출한 증거 관련해서? 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박성재 수첩 같은 경우는 부동에다가 채택을 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특별히 변호인 측을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없고. 아까 박성재 장관 예를 들어서 증인신문 조서, 그러니까 한덕수 장관의 증인신문 조서나 또 박성재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어쨌든 그 피차상목 전 기재부 장관한테 주는 거를 본인이 봤다는 취지로 일단 증언했다. 그걸 근거로 이제 검사 측에서는 위증죄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가 된다는 그런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특별히 하실 말씀은? 그러니까 박성현 장관의 증언,
그 관련해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마이크 예. 네. 박성재 장관님이 박성재 장관이 옆에서 봤다라는 거는 피고인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논리적으로도 누군가 봤다 해서 다른 사람도 봤다라는 것들은 그 자체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증거 능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시는 법원의 태도에 따르고 그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하신 걸로 하고, 그러면은 다음은 일단 변호인 측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인 측도 지금 항소심에서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 관련해서 뭐 증거에 대한 네, 설명을 증거를 따로 좀 하시겠습니까? 한번, 네. 아니면은 같이 뭐 저희가 이 PT 하면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예. 그 46호증을 그 46호증은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지금 재생 준비는 네.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재생해서 같은 46호증. 설명을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제출하신 거는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신문 기사 이런 거 되는데 그런 거는 그러면 그냥 뭐 저희가 눈으로 보는 걸로 하고 네, 네. 46호증 PT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요. 예. 이 46호증 부분만 조금 예, 동영상도 그럼 있어서 잠깐 요거 46호증의 2인가요? 46호증의 이런 화질 개선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예, 상태고요. 되기 전 46호증의 2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질 개선을 예, 하는 건데 된 거고. 예. 문제는 저희가 그 46호증의 2 같은 경우는 47, 8호증 비슷한 그 영상에서도 예. 한 15초 가량의 짧은 영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번에 제출한 46호증의 7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2분 30초 가량의 영상을 다시 화질 개선 버전으로 47호증의 7이 46호증의 7. 46호 7. 오늘 내신 거. 네. 예, 예. 그리고 47호증의 5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냈던 47호증의 2에 예. 좀 전체 버전을 저희가 예.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문서의 형태나 이런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런 문서의 그 형태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더 긴 버전으로 이번 기회에 제출을 추가로 했습니다. 뭐- 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46호증의 예, 동영상 한번 볼 테니까 보고 나서 동영상 중에 뭐 어떤 부분을 네. 특히 강조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뭐 설명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46호증의 7 동영상 재생하고 있는 상황. 예, 예. 46호증의 7.